예, 안녕하세요. 학교에서 가르쳐 주지 않는 영어 논문 규칙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. 영어 논문은 말씀드렸듯이 숨겨진 규칙들이 있습니다. 근데 다 아는 규칙이라고 생각해서 보통은 잘 얘기를 안 하죠. 그런 규칙들 몇 가지 오늘 또 살펴보고자 합니다. 첫 번째는 어, 저희가 페이지 셋업하죠. 어떻게 보통 논문 페이지가 규정되는지입니다. 보통 여기서는 레터 사이즈를 많이 쓰고요. 한국은 A4를 많이 쓰고요. 그쵸? 근데 페이지 셋업이 보통 좌우 그리고 위아래가 다 1인치, 2.54cm죠? 그렇게 셋업해서 보통 쓰고 있습니다. 두 번째는 보통 가장 많이 실수하는 문단에 관한 겁니다. 문단을 한국말하고 영어가 다르기 때문에 실수하는 거 굉장히 많이 보는데요. 어, 먼저 보통 줄 정렬이라고 하죠. alignment라고 하는 이거는 늘 왼쪽 맞춤. 이렇게 왼쪽 맞춰서 쓰게 됩니다. 그리고 두 번째 보통 많이 하시는 게 들여쓰기 인덴테이션 하죠. 인덴테이션을 보통 0으로 놓고요. 아니면은 이것을 갖다가 탭을 이용해서 안으로 들이기도 하고요.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게 바로 인덴테이션하고 이 스페이싱입니다. 다시 말해서 문단 간격이라고 하는 건데요. 왜냐하면 둘 중에 하나만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. 예를 들어 문장 시작을 들여 쓴다면 문장 간격은 떼지 않습니다. 이렇게 0으로 놓고요. before, after 다 0으로 놓죠. 앞이나 뒤나. 하지만 만약에 들여쓰기를 하지 않는다면 문단 간격을 한 줄을 뗄 수 있습니다. 저 같은 경우에는 스페이싱을 그래도 0으로 놓고 엔터를 쳐서 한 간격을 떼기도 하는데요. 그거는 더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줄 간격은요. 보통 두 개, 다시 말해서 두 칸 띄기로 그렇게 줄 간격을 맞추죠. 그 다음에 영어 논문을 쓸 때는 딱 두 가지 폰트만 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. 하나는 타임즈 뉴 로만하고요. 에어리얼하고요. 보통 이렇게 해서 헷갈리지 않을 수 있게 그렇게 쓰고요. 이번에 폰트 사이즈는 11에서 12 그리고 중간중간 나오는 헤딩들 있죠? 그거는 13까지도 쓰긴 씁니다. 근데 잘 쓰지 않고요. 보통 11로 해서 볼드로 굵게 해서 쓰거나 그렇게 쓰죠. 아니면은 이탈릭도 쓰긴 하는데 이탈릭을 잘 쓰지는 않습니다. 이거는 조금 여유가 있는 그런 규칙인 것 같아요. 하지만 보통 리포트를 쓰신다든지 보통 하실 때 딱 이 두 폰트만 쓰게 되죠. 네, 그 다음은 보통 굉장히 많이 실수하는 부분인데요. R&D, Research and Development라는 말을 쓸 때 R&D라고 해서 중간에 간격을 띄지 않을까요? 아니면 이렇게 간격을 띨까요? 이건 둘 다 맞습니다. 그런데 첫 번째 것은 미국식 영어고요. 그다음에 두 번째 것은 영국식 영어입니다. 그래서 두 개가 다 맞지만 어떤 식 영어로 쓰실지에 따라서 일정하게 유지를 해주셔야 하는 거죠. 만약에 계속 미국 영어로 논문을 쓰셨는데 갑자기 영국 영어 스타일로 가시면 이상하겠죠. 그러니까 만약에 미국 영어로 계속 논문을 쓰셨다면 이 앞쪽으로, 만약에 영국식 영어로 쓰셨다면 이 뒤쪽으로 그렇게 쓰셔야 합니다. 예를 들어 이것도 똑같은데요. 이 뒤쪽에 A, B, C, D 하고 콤마를 쓰시고 나서 E를 쓸지, 아니면 A, B, C, D에 콤마가 없이 E를 쓸지, 이건 역시 둘 다 맞는 방법입니다. 그런데 똑같이 이 앞쪽은 미국식 영어고요. 이 뒤쪽은 영국식 영어입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도 논문을 쓰실 때 내가 영국식 영어로 쓰면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. 미국식 영어로 쓰면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. 그런 거를 아실 수 있는 거죠. 다음에는 보통 헤딩, 이렇게 제목을 많이 쓰시죠. 예를 들어 뭐 통계, 분석 이렇게 하실 때 2-3. 근데 그렇게 하실 때 여기 점이 들어가는 게 맞나요? 아니면 점이 안 들어가는 게 맞나요? 이 경우는 점이 안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. 만약에 제레미 방법, Materials and Method 하면 점이 들어가는 게 맞나요? 안 들어가는 게 맞나요? 이 경우는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.
다시 말해서 맨 처음에 나오는 숫자 뒤에는 마침표를 적고요. 그 다음부터 나오는 숫자들은 마침표를 적지 않습니다. 이 부분만 딱 기억하시면 앞으로 실수하실 일이 없을 것 같아요. 그 다음은요. 큰 따옴표하고 작은 따옴표입니다. 보통 한국말을 쓸 때는 작은 따옴표의 경우는 제가 앞뒤를 썼기 때문에 꼭 큰 따옴표처럼 보이네요. 네, 이렇게 앞뒤로 해서 뭐를 쓸 때는 인용한 말, 자, X로 나가겠어요. 자, 인용한 말 안에 있는 인용한 말을 나타낼 때 또는 마음속으로 한 말을 적을 때 쓴다고 규정했다. 하죠? 하지만 영어에서는 인용한 말 안에 쓰는 인용한 말을 나타낼 때도 큰 따옴표를 쓰고요. 마음속으로 한 말을 적을 때도 큰 따옴표를 씁니다. 특히 미국 영어는 그렇습니다. 영국 영어는 조금 다르다고 들었기는 한데 기본적으로 거의 영국 영어 역시도 그렇게 씁니다. 그러면 뭐 마음속으로 한 말을 적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? 그럴 때는 이탈릭체를 씁니다. 이탈릭체 안에서 아니면 속으로 한 말, 뭐 독백들 이런 거는 다 이탈릭체로 쓰고요. 그럴 때 큰 따옴표를 적어주는 경우도 있고 안 적어주는 경우도 다 봤습니다. 근데 그런 거는 약간 세세적인 경우고요. 다시 말해서 현대 미국 영어에서는 기본적으로 작은 따옴표를 쓰지 않는다. 다시 말해서 작은 따옴표를 쓸 때는 미국 영어에서 현재는 어퍼스트로피 외에는 쓰지 않는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 그 2강으로 저희가 어떤 것들이 또 규칙들이 있는지 알아봤고요. 이렇게 사소한 것들을 신경 쓰시면 더 논문을 리뷰어가 볼 때 눈에 걸리지 않고 더 잘 쓰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.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. 코비드하고 이렇게 한데 다 건강하게 지내시기 바라고요.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